뭐 상대방의 행동을 모방을 하면 나는 호감을 얻는다더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오늘 배운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쓰셔야지 뭐 이상하게 썼다가는 역효과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일요일 저녁 찾아뵙는 심리학 꿀팁 방향입니다. 오늘은 호감을 얻는 미러링 기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미러링 기법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떻게 활용하면 역효과가 나버리는지,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미러링이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심리학에서 미러링은 어떤 특정 행동을 모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젓가락질을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아기가 따라서 젓가락질을 막 이렇게 귀엽게 해요. 이런 것도 심리학에서는 미러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러링은 어떤 상황에서 쓰일 수가 있을까요? 보통 여러분께서는 뭐 남녀관계, 이성관계, 데이트 뭐 이런 상황에서 쓰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사실 사람을 대면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영업 현장에서 내가 호감을 얻어서 이 영업을 따낸다던가, 이런 상황에서도 쓰일 수 있고, 심리 상담실에서도 가끔 쓰입니다. 이 심리 상담사 선생님이 그 상담을 받는 사람, 내담자랑 조금 친숙해지고 친밀해져야지 더 내담자가 말을 많이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활발해지고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속마음을 다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 상담사 선생님이 미러링 기법을 통해서 조금 초반에 친해지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턱을 이렇게 괴기 시작했어요, 말을 하면서. 그러면은 심리상담사 선생님도 같이 이렇게 턱을 이렇게 은근히 괴는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막 인위적으로 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내담자가 턱을 이렇게 괴기 시작해서 상담자 선생님이 이거 미러링 해야지 빨리 막 이러면서 이렇게 턱을 이렇게 화들짝 괴기 시작하면은 역효과예요.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티가 안 나게. 그런 게 미러링의 어떤 기술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혹은 뭐 표정을 따라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어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살짝 미소를 지어. 그러면은 나도 상담사 선생님도 같이 이렇게 살짝, 뭔 얘기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살짝 같이 웃고, 요런 게 미러링의 일환이죠. 그런데 이 미러링 기법은 무작정 쓰면 안 돼요. 이 미러링 기법의 원리에 대해서 알려면 유사성의 원리랑 상보성의 원리를 아셔야 되거든요. 유사성의 원리부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나랑 이 사람이 비슷하다고 느끼면, 유사하다고 느끼면 호감을 얻는 거예요. 심플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상대방도 교회를 나가. 그럼 호감이 느껴지죠. 플러스 요인이죠. 혹은 뭐 내가 강아지를 좋아해. 댕댕이파야. 그런데 상대방도 댕댕이파야. 그러면은 호감이 느껴지죠. 근데 이 범위가 너무 넓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숨을 쉬는데 상대방도 숨을 쉬어. 뭐 이런 건 안 되겠죠. 극단적인 예지만. 그래서 조금 범위가 좁을수록 호감도가 더 크게 높아집니다. 반대로 상보성의 원리는 나한테 없는 것이 상대방한테 있다고 느낄 때 호감이 생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소심해요. 그런데 나는 내 소심한 이 성격이 싫어. 근데 어떤 대범한 상대방이 나타났어. 그럼 나한테 없는 게 있죠. 그럼 이 대범한 상대방한테 호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느꼈을 거예요. 좀 이상하죠? 두 개념이 둘 다 결론은 호감을 얻는 건데 그 과정이 상반돼. 모순이지. 어떨 때는 비슷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뭐 안 비슷해야 된다고 그러고, 혼란스럽죠. 저는 이 개념을 옛날에 학부생 시절에 사회심리학 전공 시간에 배웠어요. 나도 되게 실생활에 뭔가 활용을 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못하겠는 거야. 상반되니까. 근데 정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내가 모방하려고 하는, 내가 미러링 하려고 하는 이 성격이나 행동을 상대방이 본인 스스로 긍정적이거나 혹은 최소한 부정적이지 않다고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이라도 싫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상부성의 원리 설명하면서 들었던 예시 기억나시죠? 내가 내 소심한 성격을 굉장히 싫어하는 케이스.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더 틀어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내 성격이 소심한 건 똑같아.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면, 이번에는 나는 내 이 소심한 성격이 싫지 않아. 좋아. 그러면 나는 소심한 상대방을 좋아하겠어요? 대범한 상대방을 좋아하겠어요? 소심한 상대방을 훨씬 더 좋아하죠. 대범한 사람을 보면
너무 시끄럽고 혹은 너무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보성의 원리를 자극하려고 내가 뭐 대범한 척을 해. 그럼 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러링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이나 성격을 상대방이 어떻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지부터 알아내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이번에는 성격 말고 행동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내가 불안한 감정을 느껴서 막 손을 이렇게 곤지곤지 하고 있었어. 그런데 상대방이 내가 이러고 있는 걸 보고서 같이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죠.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불안이라는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인가요? 부정적인 감정인가요? 뭐 상황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겠지만 보통 부정적인 감정이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파생된 행동을 상대방이 따라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싫어요. 무의식적으로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어. 다시 이야기하지만 상대방이 부정적인 성격이나 행동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미러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미러링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셨는데 미러링 기법 자체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상대방의 행동을 모방을 하면 나는 호감을 얻는다더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오늘 배운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쓰셔야지 뭐 이상하게 썼다가는 역효과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웠던 거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실생활에서 잘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주 일요일 저녁에 뵐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